안녕하세요. 다우데이터 보안사업팀입니다. 오늘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리눅스 기반 랜섬웨어 위협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윈도우 시스템이 표적이었지만 이제 리눅스 환경도 공격자들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기업 핵심 시스템들이 리눅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협의 파급력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주요 지표를 보시면 2022년에는 락빗그룹이 글로벌 랜섬웨어 점유율 44%를 차지했습니다. 2023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3,800대가 넘는 ESXi 서버가 공격에 감염되었으며 특히 2024년에는 국내 피해가 전년 대비 11.37%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공격자들이 윈도우에서 리눅스로 점차 무대를 옮겨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 우리 기업도 더 이상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랜섬웨어 공격은 지난 3년간 윈도우를 넘어 기업의 핵심 인프라인 리눅스 서버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2024년 국내 사이버 침해 사고 건수 중 서버 해킹이 전년 대비 약 2배 급증했으며 큰 이슈가 되었던 통신사 해킹 사고 역시 리눅스 서버에서 발생했습니다. 또한 기존 백신으로 탐지가 불가능한 플래그 악성 코드가 보고되었는데요. 지금부터 국내에서 일어난 리눅스 침해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발생한 넬룩스 랜섬웨어는 주목할 만합니다. 원래는 윈도우 전용이었지만 리눅스 시스템을 노리는 변종이 새로 발견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서비스형 랜섬웨어 모델로 배포되었다는 점인데요. 쉽게 말해 기술력이 없는 공격자도 돈만 내면 손쉽게 랜섬웨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위협의 문턱이 낮아지고 공격 시도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2025년에는 건라라는 새로운 랜섬웨어가 등장했습니다. 이 랜섬웨어는 단순히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이 아니라 백업 데이터까지 암호화하고 삭제한 뒤 탈취한 데이터로 2차 협박까지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풀어주겠다는 협박과 동시에 삭제하지 않으면 유출하겠다라는 이중 압박을 가합니다. 최근 모 보증보험사 사건에서도 이러한 공격이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복호화가 실패해 확산은 막을 수 있었지만 그만큼 공격 방식이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같은 해 등장한 플래그 악성 코드는 한층 더 정교한데요. 이 악성 코드는 SSH 포트를 통해 침투하고 접속 흔적을 완벽히 지워버립니다. 또한 리눅스의 PAM 모듈처럼 위장해 정상 인증 모듈로 보이도록 합니다. 즉, 단순히 감염 후 활동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숨어서 권한을 유지하는 전략을 썼다고 볼 수 있고 기존 백신으로는 탐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PF 도어 악성 코드도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악성 코드는 리눅스 네트워크 스택에 BPF 기능을 악용해서 보안 솔루션을 우회합니다. 즉, 네트워크 상에서 수상한 패턴을 남기지 않고 은밀히 명령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기업이 감염 사실을 알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위협은 점점 더 보이지 않는 침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리포트는 2020년에 발표된 자료인데요. 카스퍼스키는 이미 BPF 도어 악성 코드를 2020년 10월에 전 세계 최초로 탐지하여 니두픽이라는 이름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PwC에서 공개한 시점보다 이른 시점입니다. 당시에도 아시안의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공격에 사용되었는데요. 2025년에 트렌드 마이크로가 BPF 도어를 제어하는 기능을 보유한 컨트롤러에 대해서 공개했지만 카스퍼스키는 2020년 최초 탐지 당시 이미 확보해서 분석을 완료했고 당시 중국어 커뮤니티에서 BPF 도어의 일부 코드가 공유된 점을 식별하였습니다. 아울러 위 연구를 기반으로 카스퍼스키는 BPF 도어를 탐지하기 위한 야라, 수리카타 룰과 같은 탐지 룰을 이미 제공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카스퍼스키는 이번에 신규로 보고서를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했는데요. 추가 변종으로부터 BPF 도어가 사용하는 또 다른 매직 패킷을 식별했으며 이는 또 다른 변종을 탐지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최근 변종을 탐지하는 추가 야라 룰도 제공하므로
카스퍼스키 솔루션을 통해 BPF-도어 같은 악성 코드에 대한 방어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요 국외 랜섬웨어 사례입니다. 리눅스 침해 사고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다음 장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아키라 랜섬웨어가 등장했습니다. 리눅스 기반 VM웨어 ESXi 서버를 직접 겨냥한 변종이 확인되었고 데이터 암호화뿐 아니라 탈취 후 이중 협박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환경에서 ESXi 서버는 기업 서비스의 핵심이기 때문에 단 한 번 감염으로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니라 기업 운영 자체가 중단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2024년에는 블랙캣 조직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미국 체인지 헬스케어가 공격을 받으면서 1억 명 이상의 의료 정보가 유출되었는데요. 데이터 유출로 인해 병원과 약국의 청구 시스템이 마비되고 환자들이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피해 기업은 2,200만 달러를 지불했고 모기업인 유나이티드 헬스는 24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조직 내부 갈등으로 일부 인원이 돈을 못 받았다며 추가 데이터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했고 새로운 그룹인 랜섬 허브까지 등장했습니다. 즉 랜섬웨어가 단순한 범죄를 넘어 범죄자 집단 간 갈등과 재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기까지 리눅스의 국내외 랜섬웨어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는 폐쇄망이라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최근 사례들을 보면 폐쇄망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국내 통신사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핵심 시스템은 외부와 분리되어 있지만 관리 운영 과정에서 공격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또한 USB, 노트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파일 같은 경로를 통해서도 악성 코드가 침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폐쇄망은 외부 보안 모니터링 체계가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랜섬웨어 악성 코드가 들어오면 초기 탐지나 차단이 늦어지고 피해 확산 속도는 빠릅니다. 따라서 이제는 폐쇄망 환경에서도 백신 설치가 필수라고 할 수 있고 백신을 통해 악성 코드의 침투 경로를 차단하고 감염 조기 발견에 중요한 방어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그니처 기반 백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데요. 시그니처에 없는 신종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 방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휴리스틱 분석입니다. 파일 구조, 코드 패턴, 실행 흐름 등을 분석해 기존 악성 코드와 유사한 특징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정상 소프트웨어에서 보기 힘든 난독화 루틴이나 자기복제 코드가 있으면 의심 파일로 분류합니다. 두 번째는 행위 기반 탐지입니다. 프로세스가 실행 중 하는 행동을 감시하며 시스템 파일 변조, 루트 권한 탈취 시도, 의심스러운 네트워크 연결 같은 행위가 감지되면 격리합니다. 세 번째는 익스플로잇 방지로 취약점을 악용하여 권리자 권한을 획득하거나 악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를 모니터링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평판입니다. 의심 파일의 해시값이나 메타데이터를 보안 네트워크에 보내고 최신 위협 정보를 받아오는 건데요. 아직 시그니처에 없는 변종이라도 전 세계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위협을 빠르게 공유, 차단할 수 있으며 폐쇄망 환경에서는 프라이빗 평판 제품을 사용해 위협 정보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정책 기반 제어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미승인 애플리케이션 실행 차단, 불필요한 네트워크 포트 차단 같은 보안 정책으로 미지의 위협 확산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폐쇄망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일 보안 기술에 의존하기보다 다계층 방어 전략이 필요한데요. 카스퍼스키 솔루션을 사용하시면 지금 설명드린 기능들을 통해 폐쇄망 환경을 포함한 모든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눅스 랜섬웨어 국내외 사례와 함께 이에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살펴보았는데요. IT 보안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다우데이터 보안사업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